안녕하세요. LK 임베디드 강사 이경라입니다. 자, 오늘은 A발 ISP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좌를 하기 전에 많은 분들, 학생분들 또 그리고 A발을 시작하는 엔지니어 분들로부터 많은 동영상 강좌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그 동영상 강의를 촬영하게 됐고요. 그래서 많은 처음에 A발 공부하시는 분들이 개념을 잡으실 때 이 개발 장비에 대해서 그잘 이해를 못 하시고 막연하게 뭐 장비 구입도 마찬가지로 제품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A발 ISP에 대한 개발 장비의 기능 또 마찬가지 A발 스튜디오나 ICC AVR이라는 컴파일러 소프트웨어 개발 소프트웨어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보시는 이미지가 AVR ISP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본체하고 또 USB 본체 그리고 USB 연장 케이블 맞죠? 그리고 또 10핀 플레이 케이블로 해서 구성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죠? 예. 자, 뭐 이미지에서는 뭐 이렇게 뭐 군더더기 없는 흠잡을 데 없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A발 ISP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개념적인 요소도 알아보고 또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개념적인 요소가 나오고 계시는데요, 그죠? 네, USB A발 ISP 개발 장비, 그죠? 네. USB A발 ISP 개발 장비는 아트맨사에서 나온, 그죠? 출시된 A발 A발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내부 플래시,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 이투피롬 메모리에 프로그램 데이터를 써 넣기 위해서 사용되는 뭐예요? 인서킷 프로그래머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뭐 프로그램을 뭐 코드 비전 A발 컴파일러든 아니면 A발 GCC든 아니면 ICC A발 컴파일러를 이용을 해서 그죠? 프로그램 실행 파일을 출력을 혹은 생성을 해내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헥사 파일을 프로그램 실행 파일을 출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 실행 파일을 그죠? A발 MCU 내부에다가 그죠? A발 MCU 내부에다가 어, 옮겨줘야 돼요. 그죠? 써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A발 MCU 어디에다가요? A발 MCU 내부에 있는 플래시 메모리에다가 맞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PC에서 생성된 이 헥사 파일, 프로그램 실행 파일을 그죠? 예. A발 MCU에다가 집어 넣으려면은 그죠? 중간에 어떤 케이블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케이블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지금 화면이 제가 버튼을 잘못 눌러가지고 지금 뭐 제가 기록한 문자가 사라졌네요. 다시 제가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코드를 만들어서 컴파일해서 만들어낸 이 헥사 파일, 프로그램 실행 파일이죠. 마찬가지로 A발 MCU에다가 써 넣어줘야지만 뭐예요? A발 MCU가 구동을 하게 되는 거죠.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헥사 파일이라는 프로그램 실행 파일을 그죠? A발 MCU 내부에 써 넣기 위해서는 중간에 그죠? 뭔가가 필요해요. 그 뭔가가 케이블이 바로 A발 ISP입니다. 그죠? 맞죠? 자, 그래서 이 A발 ISP는 프로그램 실행 파일을 써 넣기도 하지만 지금 뭐 앞서 설명드렸지만 써 넣기도 하지만 A발 MCU 내부에 뭐 퓨징 비트라던가 아니면은 메모리에
어떤 데이터 값을 또 읽어올 수도 있어요. 그죠? 리드할 수 있는 기능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레이저. 플래시 내부의 메모리들을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또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알아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 헥사 파일 만드는 방법은 뭐 별다르게 어렵진 않죠. 그죠? PC에서 그죠? PC에서 개발 컴파일러, 개발 소프트웨어인 코드 비전 AVR이라던가 ICC AVR 또 마찬가지 AVR GCC 컴파일러를 이용을 해서 코드 여러분들이 구현을 작성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컴파일 버튼을 누르신다면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실행 파일인 헥사 파일은 손쉽게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 헥사 파일을 가지고 이제 AVR MCU에 집어넣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개발 장비가 AVR ISP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서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뭐 쉽게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리드, 그죠? 라이트, 이레이즈의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죠. 우리 AVR ISP라는 개발 장비가.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AVR ISP라는 프로그래밍 방식을 이용을 해서, 그죠? AVR ISP라는 프로그래밍 방식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의 MCU의 프로그램을 또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아트메가 8, 16, 32, 64, 그죠? 그리고 아트메가 128, 2560 지금 뭐 열관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MCU 외에도 다수의 MCU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라이팅 할 수 있는 있는 기능을 또 가지고 있네요. 뭐 아트메가 128 MCU에만 뭐 다운로드가 된다라면 그건 말이 안 되겠죠. 그죠? 보시는 것 같이 여러 개 가지의 MCU도 ISP 방식을 지원함으로써 AVR ISP를 이용을 해서 개발 장비를 이용해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라는 점,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보시자고요. 아트메사에서 나온 AVR 스튜디오, 그죠? 통합 개발 소프트웨어 환경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이미지 크래프트사에서 나온 ICC AVR에서도 그죠?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소프트웨어에서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될 거고, 또 마찬가지로 뭐 전원 LED, 상태바 LED 여러분들이 한번 이따가 또 보실 것 같고요. 또 나머지 얘기들은 밑에 내용을 보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한 내용만 한번 살펴보는 걸로 수업을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 산세 설명 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구성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자, 한쪽은 USB 커넥터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말은 이 USB는 PC나 그죠? 노트북으로 연결을 해주면 될 것 같네요. 사실 연결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그 뭐예요? CP 여기 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또 마찬가지 연장되는 부분 설명드릴까요? CP 박스 헤더 커넥터는 뭐예요? 이 커넥터는 우리 MCU와 연결되어 있는 CP 플랫 케이블을 연결하는 커넥터죠. 그죠? 플랫 케이블. CP 플랫 케이블을 또 이 CP 박스 커넥터에 연결을 해서 우리 AVR MCU에다가 연결을 하겠죠. 그죠? MCU. 근데 이 CP 플랫 케이블이 그렇게 길이가 길지 않기 때문에 LK 엠베드드에서는 제품을 보시면은 연장 케이블이 또 포함이 돼 있으세요. 그죠? 1.8m 용의 연장 케이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번거롭게 케이블을 접속하시는 부분은 좀 해소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딥 스위치의 설정이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이따 매뉴얼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제품 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USB 노트북 쪽, 그리고 마찬가지로 CP 박스 헤더는 우리 AVR MCU 트레이닝 보드라던가 아니면 보드 쪽으로 연결하는
커넥터다 라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정의를 내려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특징적인 요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품 소개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신데 요거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세요.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는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드렸던 앞에서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에이발 ISP라는 개발 장비는 그죠? 한쪽은 USB 쪽으로 그리고 다른 한쪽은 뭐예요? 우리 에이발 MCU 쪽으로 연결을 해야 되죠. 그죠? 맞죠? 근데 이 에이발 MCU하고 핀을 연결하실 때는 모든 ISP를 지원하는 MCU는 ISP를 지원하는 서포트하는 MCU는 뭐시런 거지? 모시, 미소, SCK 클럭, 리셋 핀이라는 핀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아트메가 128과 우리 에이발 ISP 간에 그죠?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진행을 하시려면 그죠? 반드시 모시, 미소, SCK, 리셋 그리고 7번 핀에 해당하는 5V VCC 핀 그죠? 10번 핀의 그라운드 핀을 서로 맞춰줘야지만 사실상 ISP가 정상적으로 프로그램 다운로드가 지연이 되십니다. 그죠?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즉 우리 에이발 ISP 장비와요. 뭐 예를 들어서 아트메가 128 MCU와는 그죠? 서로 간에 그죠? 모시면 모시 그죠? 미소면 미소면 미소 서로 이렇게 어떻게 해요? 서로 연결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이 외에도 모시 미소 SCK 리셋 핀을 서로 또 맞춰줘야 되겠죠. 그죠? 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실상 에이발 ISP 내부의 회로에 아트메가 8이라는 MCU가 있습니다. 그 아트메가 8과 타겟 MCU, 즉 여기서는 아트메가 128을 얘기하고 있죠. 이 MCU와 SPI 통신을 통해서 그죠? 헥사 파일, 프로그램 실행 파일을 전달을 받기도 하고 전달을 뭐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하는 통신을 하고 있는 거죠. 즉 SPI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모시는 그 통신 핀, 통신 라인을 서로 이렇게 맞춰줘야 되세요. 그죠? 맞춰주기 위해서 뭐예요? 지금 핀 배치가 고정으로 2번 우리 그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죠? 이건 지워도 되겠죠? 앞에서 설명드렸던 10핀 박스 헤더 커넥터와 그죠? 커넥터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10핀 박스 헤더 커넥터의 핀 배치는 보시는 것 같이 요 핀 배치를 따라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가요? 요거는 에이발 ISP라는 개발 장비의 핀 배치죠. 이 핀 배치와 또 어떤 놈, 자, 이 에이발 ISP의 핀 배치와 핀 언사인 정보와 연결되어 있는 이 에이발 MCU는 그죠? 서로 핀 배치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물론 저희 에이발 ISP 사용하고 또 마찬가지로 저희 트레이닝 보드 LK 인베디드 트레이닝 보드 확장형 개별 보드 혹은 뭐 에이발 MCU를 사용하신다면 핀 배치를 맞추실 필요가 없죠. 이미 핀 배치를 서로 이렇게 1대1로 맞춰 놨기 때문에 사실 핀 배치를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타사 MCU라던가 타사 제품 모듈이라던가 뭐 개발 보드를 이용하신다면은 핀 배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 먼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우리가 에이발 ISP를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그죠? 10핀 박스 내가 예를 들어서 밑에도 나와 요게는 나와 있지 않은데 잠시만요.
매뉴얼을 보시면은 자 여기 나와 있네요. 그림을 좀 확대해서 볼까요? 예, 자,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그림에서 요 에이발 ISP 10핀 박스 헤더 커넥터와 이 10핀 박스 헤더 커넥터는 서로 핀 배치가 똑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죠? 예. 이 에이발 ISP 다시 한번 에이발 IS 10핀 박스 헤더 커넥터 핀 배치와 당사 트레이닝 보드의 10핀 박스 헤더 커넥터는 그죠? 예. 서로 핀이 맞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즉 모시는 모시끼리, 미소는 미소끼리, VCC는 VCC끼리, 그라운드는 그라운드끼리, SCK는 SCK끼리, 클럭끼리, 또 리셋핀은 리셋핀끼리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타사 제품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면 그죠? 타사 모듈의 핀 배치를 그죠? 지금 나와 있는 핀배 에이발 ASP 핀 배치와 맞춰서 사용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핀 배치를 맞추지 않고 그냥 꽂게 된다면은 그죠? 경우에 따라서 뭐 전원 단위 쇼트가 날 수도 있다는 부분 여러분들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핀 배치를 확인하신 다음에 꼽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저희 그 트레이닝 보드라던가 에이발 ISP가 전부 저희 LK 엔베디드사의 제품이라면은 물론 뭐 핀 배치를 맞추는 걸 무시하고 그냥 꽂기만 하면 되겠죠. 그죠? 네, 핀 배치에 대한 그런 문의가 사실 많죠. 질문도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요거와 관련된 답변을 수없이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뭐예요? SPI 통신 아까도 조금 설명드렸지만 SPI 통신을 하기 위해선 실질적으로 아트메가 8이라는 에이발 ISP 내부에 아트메가 8이라는 MCU와 타겟 MCU와 SPI 통신을 하면서 그죠? 프로그램 실행 파일을 주거니 받거니 하기 때문에 반드시 SPI 통신과 관련된 핀 모시는 모시, 미소는 미소, SCK는 SCK, 리셋핀은 리셋핀 그리고 전원핀은 전원핀끼리 서로 핀 언사인 정보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자, 핀 배치 얘기했고요. 마찬가지 첨부 사진 보면은 뭐 USB 커넥터를 이용을 해서 보시는 것 같이 PC와 연결이 된다라는 거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죠? 네. 또 마찬가지로 PC뿐만 아니라 노트북, 그죠? 노트북에도 이렇게 접속이 되는 부분들 여러분들 손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제는 한번 매뉴얼을 보시면서 그죠? 매뉴얼을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까요? 매뉴얼을 보시면요. 그죠? 예. 매뉴얼을 보시게 되면은 뭐 중요한 부분이 있으신데 네, 매뉴얼 보면요. 뭐 매뉴얼은 여러분들 에이발 자료실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은 제가 생략을 할게요. 예. 자, 중요한 부분만 뭐 핀 배치에 아무리 강조를 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숙지하신 다음에 사용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마찬가지로 핀 스펙 스위치, 딥 스위치 에이발 ISP 보시면은 딥 스위치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세요. 딥 스위치와 관련된 딥 스위치가 있죠. 이 딥 스위치와 관련된 설정 방법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셔야 되십니다. 마찬가지 딥 스위치 1번 핀은요 USB 전원 사용 여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실험을 하다가 내가 아답터를 안 가져왔어, 그죠? 근데 뭐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뭐 간단하게 LED 한두 개 껐다 켰다 하는 실험이야, 그죠? 그럴 경우는 사실 USB 전원 사용해도 됩니다. 네, 사용을 해도 돼요.
보시는 것 같이 USB 전원은요 5V 500mAh에 해당하는 전원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USB 전. 그러니까 요 USB 전원을 갖고 와서 요만큼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500mAh. 근데 뭐 실질적으로 500mAh 다 사용하게 되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한 400mAh라고 얘기를 권장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뭐 LED 뭐 두세 개 정도 껐다 켜고 뭐 데이터 펄스 한두 개 뭐 날리고 하는 부분이라면 사실 USB 전원을 써도 아주 무방한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이 되세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부터 발생이 되는데, USB 전원을 가지고 모터를 구동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죠? 모터 한 두세 개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은 이제 500mAh를 초과하게 되세요. 그죠? 그런 경우는 마치 쇼트가 난 것처럼, 그죠? ISP가 뭐 오동작이 발생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터 구동하시면서 USB, ISP 사용 동작이 안 된다, 오동작이 발생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외부 전원 넣으셔야 되십니다. 부하가 큰 디바이스를 구동하시다면 반드시 외부 전원, 뭐 SMPS 직류 전원이라던가 외부에서 뭐 파워 서플라이 이용해서 거기에 모터에서 사용되는 혹은 큰 부하에서 사용될 만한 사용되고 있는 전원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USB 전원 스위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요, 사실 학교에서 실습을 하다 보면은 사실 아답터를 한 책상마다 이렇게 꽂기가 사실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그럴 때 이제 USB 전원 갖고 와서 사용하겠다라는 의도로 USB 전원 딥 스위치를 온오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USB 전원만큼만 꼭 사용을 하시는 부분, 좀 다 사용하면 안 되고 또 한 400mAh 이하로 사용하시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또 마찬가지 초기 설정도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못하게끔, 그죠? 설정을 해놨으니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2번 핀하고 3번 핀은 사실 여러분들이 크게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뭐 2번, 3번 핀은 사실 본사 엔지니어들이 뭐 펌웨어 업데이트라던가 혹은 뭐 어떤 테스트 AS가 들어오게 되면 테스트하기 위한 혹은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기 위한 용도로 마련되어 있는 딥 스위치이기 때문에 사용자분들은 뭐 고객이나 학생들, 엔지니어 사용자분들은 별도로 조작하실 필요 없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특징적인 요소 여러 가지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밑에 또 나오고 있네요. 제품 연결 방법에, 그죠? 타사 A발 제품 사용할 경우에 뭐 A발 ISP 핀 배치 반드시 확인해서, 그죠? 접속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합니다. 네, 타사 제품 이용할 때는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A발 ISP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뭐 그 충분히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만한 내용이시고요. 사실 뭐 큰 어려움이 없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죠?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A발 ISP를 잘 활용하실 수도 있을 거다라고 저도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부터는요, 이 A발 ISP를 프로그램을 동작을 시켜서, 그죠? A발 스튜디오라던가 ICC A발 이용을 해서 또 어떻게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뭐 매뉴얼에는 뭐 A발 스튜디오라던가 ICC A발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다운로드, 그죠? 사용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A발 스튜디오, 그죠? 그 다음에 뭐 ICC A발, 그죠? ICC A발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다운로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세한 부분까지 짚어가지고 설명드리려고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문서를 보시면서 따라해 보실 수도 있지만 저는 요걸 보고 다운로드를 할 필요 없죠. 제가 직접 프로그램 구동시켜서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첫 번째로 배워봐야 할 프로그램이 에이발 스튜디오입니다. 에이발 스튜디오 프로그램은 그죠? 본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설치 부분에 대한 내용은 언급을 따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에이발 스튜디오 열어주시면요, 이렇게 프로젝트 만들 거냐고 물어보는데 캔슬 하십시오. 프로젝트를 따로 지금 시간에는 만들지 않을 거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에이발 MCU와 또 접속을 해야 되겠죠. 어떠한 플랫폼, 장비를 통해서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이콘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접속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어, 뭐예요? 이렇게 메뉴바 오셔가지고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 확인이 되시고 그 전에 반드시 뭐예요? 이 접속을 하시기 전에 해야 돼요? 이렇게 연결을 하셔야 되십니다. 그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전원도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본체 전원을 입력하시던가 아니면 USB 전원 온으로 놓으신 다음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전원이 투입돼서. 그러신 다음에 에이바 스튜디오 실행시켜서 창에 놓으시고 저는 아이콘을 이용을 해서 접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넥트 버튼 눌렀어요. 누르신 다음에 플랫폼 셀렉트 에이발 프로그래머가 나오는데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에이발 개발 장비를 그죠?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개발 장비는 에이발 ISP죠. 그리고 이 에이발 ISP가 내 컴퓨터에 어떤 포트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확인은 어떻게 해요? 장치 관리자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죠? 장치 관리자는 어디에 있어요? 내 컴퓨터에 속성 메뉴를 들어가시면은 그죠? 장치 관리자 항목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연결을 해볼게요. 저 동작이 되게끔 설정을 했는데 자, 보시면은 연결이 되면서 컴3이라는 포트에 현재 저희 에이발 ISP가 인식이 돼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아우 시끄럽네요. 자, 닫고요. 컴3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컴3 선택하시고 커넥트 버튼 누르십니다. 그죠? 커넥트 버튼 누르시면은 보시는 것 같이 그죠? 프로그래밍 메뉴가 창이 하나 만들어지십니다. 여기 보시면 각각의 탭들이 있어요. 메인 탭, 프로그램 탭, 퓨즈 탭 여러 가지 탭이 있으신데 자, 여러분들은 에이발 스튜디오를 맨 처음 설치를 했기 때문에 사실 시끄러우니까 부조 소리 끌게요. 끄고 이레이지 디바이스 누르면 지워집니다. 플래시의 내용이 맨 처음에 초기 설치를 하셨을 때는 사실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MCU가 선택이 안 되어 있어. No Device Select라고 선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하실 일은 사실 뭐예요?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디바이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MCU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MCU가 아트메가 8이다라고 하시면 아트메가 8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마찬가지로 내가 사용하는 제품의 MCU가 아트메가 128이다 그러면 아트메가 128 설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리그 시그네이처라고 나오시는데 리드 시그네이처 아이콘 버튼을 누르시면은 제품 정보와 관련된 바이트 정보를 여러분 또 확인하실 수 있어요. 사실 이 버튼 눌렀을 때 이 제품 정보 표시 바이트의 값들이 넘어오면요 정상적으로 SPI 통신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 탭으로 넘어가십니다. 프로그램 탭. 자, 이제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죠. 세팅이 됐으니까. 자, 그리고 마찬가지 ISP 프로켄시 여러분들이 조절하실 수 있는데 저는 디폴트
460.8kHz를 디폴트로 놓고 다운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탭 가시면요.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여러분들 초기에는 지금 뭐 제가 흔적이 남아 있는데 초기에는 좀 인풋 헥사 파일 쪽에 이 경로가 안 보이실 거예요. 초기에는 여러분들 처음 에이발 스튜디오 설치하신 분들은. 자, 그러실 때는 자, 요 상황에서 저는 시작을 해볼게요. 인풋 헥사 파일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아이콘 버튼이 있어요. 점점점 아이콘 버튼. 이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뭐예요? 헥사 파일 보시면 인텔 헥사 파일이라고 프로그램 실행 파일이 존재를 하고 있죠. 이 실행 파일은 뭐 코디비전 에이발 혹은 뭐 ICC 에이발 또 윈 에이발마다 좀 그 프로그램 실행 파일 위치가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뉴얼 보시고 한번 여러분들 그 위치 정보를 또 알아내실 수 있으니 참고를 하시고요. 자, IO 엑서사이즈라는 폴더 내에서 저는 코드비전 에이발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폴더 내에 exe 폴더에 프로그램 실행 파일인 헥사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컴파일이 완료가 되면요. 자, 그러면 이 IO 엑서사이즈를 선택하고 열기 버튼 누른 다음에요. 그런 다음에 프로그램 버튼만 다운로드를 프로그램 버튼만 눌러주면은 밑에 메시지 보이실 거예요. 그죠? 이레이즈 디바이스 오케이. 뭐 리딩 플래시 컨텐츠 이퀄 뭐 이 오케이 메시지가 나오면 정상적으로 다운로드가 되시는 겁니다. 그죠? 시끄러우니까 저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 지울게요. 자, 이레이즈 디바이스라는 아이콘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지울 수도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간혹 가다가 요 두 가지 디바이스에 해당하는 요 두 가지 갈매기 표시를 해제하시고 프로그램 다운로드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물론 이거 정상적으로 다운로드 되시지만 간혹가다 페일이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반드시 이 두 가지 항목 Erase Device Before Flash Programming 또 마찬가지 Verify Device After Programming 모두를 선택하신 다음에 프로그래밍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에이발 스튜디오를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는 방법이었고요. 자, 지금부터는 또 ICC 에이발 컴파일러를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ICC 에이발 컴파일러는 본사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또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설치와 관련된 내용은 따로 제가 언급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드가 이렇게 구현을 해놨어요. 코드를 구현을 해놨고 코드를 구현하신 다음에 ICC 에이발 같은 경우는 반드시 뭐 코드 위자들을 이용을 해서 코드 기본적으로 레지스터 설정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응용 코드 작성한 다음에 반드시 뭐예요? 프로젝트 옵션 창 가셔갖고 그죠? 아트메가 설정을 해놔야 되죠. 디폴트로 내가 설정한 MCU로 설정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아트메가 128로 설정을 하셔야 되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트메가 3이다라고 하면 3이 MCU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신 다음에 OK 버튼 누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에이발 ISP 환경 설정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 주셔야 되십니다. 환경 설정은요. 보시는 것과 같이 툴스 메뉴에서요. 툴스 메뉴에서 인시스템 프로그래머 라는 메뉴를 열어서 들어가셔서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보시면 아이콘이죠. 아이콘 버튼을 눌러서도 인시스템 프로그래밍 ISP 환경 설정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뭐 개략적으로 확인이 되는 부분은 주로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래머 인터페이스 영역을 보시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 어떠한 개발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에이발 ISP를 사용하기 때문에 요 콤보 버튼을 누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현재 에이발 ISP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컴3에 지금 접속이 되어 있죠. 컴3을 설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뭐예요? ISP 옵션에 들어가십니다.
ISP 옵션에 가시면 다른 부분은 사실 설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 여기 보시면 pass to STK 500이라는 실행 파일을 연동을 해달라는 찾아달라고 라고 나와 있으세요. from 어디서요? 네이버 스튜디오에서요. 자, 그렇단 말은요. 즉 ICC AVAR 컴파일러를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하기 위해서는 AVAR 스튜디오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AVAR 스튜디오 내에 툴인 STK 500에 해당하는 실행 파일을 여러분들이 또 패스를 입력을 해 주셔야 되세요. 자, 찾을 때는 보통이 아니죠. 루트 드라이브로 가면 되죠.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즈. 제 PC는 64비트이기 때문에 x86으로 아트멜이라는 폴더가 어, 그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AVAR 툴에서요. AVAR 스튜디오. 그 다음에 STK 500이죠. 어딨나? 네, 여기 있네요. STK 500에 있는 자 여기 파일 경로를 보시면요. C 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즈, 아트멜, AVAR 툴 그리고 STK 500 폴더에서 이 STK 500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ICC AVAR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하시려면 반드시 AVAR 스튜디오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 STK 500이라는 실행 파일을 패스를 반드시 입력을 해줘야지만 정상적으로 프로그램 다운로드가 되시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프로그램 패스를 설정을 해 주시면 되십니다. 자, OK 버튼 누르신 다음에 나오신 다음에요. 나온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환경 설정은 거의 마무리가 됐죠. 그죠? 환경 설정은 마무리됐고 자, 이제는 프로그램 파일을 그죠? 예, 여러분들은 라이팅을 하면 되세요.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 플래시 언더바 E2PROM이라는 메모리가 있으실 거예요. 그죠? 요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시는데 지금 뭐 접속이 안 됐다라고 나오는데 접속이 안 된 이유는 AVAR 스튜디오가 그죠? 예, 켜져 있어서 컴포트를 잡고 있어가지고 접속이 안 된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프로그램 버튼을 누르면은 자, 정상적으로 프로그램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네요. 자, 프로그램 다운로드 누르기 전에 확인해 봐야 되는 건 사실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 폴더 내에 어떠한 위치에 헥사 파일이 있는지 또 여러분들이 지정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아니시면은 프로젝트 내에 헥사 파일을 뭐 또 자동으로 이렇게 매뉴얼로도 다운로드 하실 수 있고 아니시면은 현재 프로젝트에서 생성된 헥사 파일을 자동으로 프로그램 플래시 메모리에다가 AVAR MCU에다가 라이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뭐 헥사 파일을 또 찾아올 필요는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OK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빠져나오면은 ISP 프로그래밍 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메시지는 정상적으로 그죠? 프로그램 다운로드가 완료가 된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또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내가 컴파일을 하고 난 다음에 자 지금 컴파일이 전개가 되고 있는 상태창이죠. 자 프로그램 컴파일이 완료가 됐다. 그죠? 컴파일이 완료가 된 다음에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자동으로 다운로드까지 할 거야 하시면은 요 오토 프로그램 FT 컴파일을 아이콘은 갈매기 표시를 해주시면요. 자 빌드를 하는 동시에 그죠? 프로그램 라이팅까지 컴파일이 되는 동시에 라이팅이 되는 순서로 컴파일이 동작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참 편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까지가요. AVAR 스튜디오 그리고 ICC AVAR을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라이팅하는 강좌였습니다. 그래서 뭐 그 AVAR 스튜디오든 ICC AVAR이든 뭐 프로그램 라이팅하는 방법은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죠? 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뭐 더 좋은 주제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고하셨습니다.